자, 이재명 후보의 힘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힘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읽어주세요. 이게 저는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이거 607.7조 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이 항상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제목이에요. 네. 자, 지역화폐 예산 30조 원으로 증액, 민생 개혁에 더 주력하겠습니다. 607.7조 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공공의료 예산 등 일상 회복과 민생 예산을 늘리는 데 집중한 결과입니다. 제가 요청드린 지역화폐 발행 예산 증액은 기존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대폭 늘었고 다소 부족하지만 손실보상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기재부가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77.2%나 삭감해 소상공인들께서 추운 날씨에도 국회 앞 노상에서 농성까지 벌이셨습니다. 현장에서 발행 확대를 부탁하시던 분들께 좋은 소식 전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중앙감염병 병원 구축과 광주 울산 의료원 설립 등 코로나19에 필요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예산도 늘었습니다. 최일선에서 노력해오신 보건의료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랍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사회서비스 종사 노동자 처우 개선,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아동수당을 만 8세까지 확대하고 신생아에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굵직한 민생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국민 우선, 민생 우선의 기치로 민주당이 쇄신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생 예산 증액도 이런 연장선입니다. 당선되면 하겠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건 당장 하겠다가 새로운 민주당을 만듭니다. 민생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남은 민생 개혁 입법들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재명답게 쇄신하고 혁신하는 모습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언론은요 예산안 607조가 통과됐다고만 씁니다. 근데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긴 한데 기재부가 짜와요. 그래서 국회에다가 이것을 통과시켜 주세요라고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재부 예산 중에 지역화폐 예산이 77.2%나 삭감해서 왔어. 홍남기는 지역화폐를 없애고 싶은 거야. 그게 근데 지금 올 그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국민의힘 등이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민주당 니들이 통과시키고 싶으면 통과시켜라라고 냅뒀어요. 그냥 이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안 자체가 607조 7천억으로 이렇게 통과가 됐고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지역화폐 예산이 6조였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해서 지역화폐 예산이 30조로 늘었다. 그리고 그 지역화폐 없앤다고 해서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농성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그 지역에 가면은 다 아시겠지만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대형 마트 가서 쓰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전통시장 안 가고. 그 지역화폐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 이재명 시장 등이 해왔던 그 경험들이 있어갖고 지역화폐를 늘리는 쪽. 지역화폐는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 의해서 또 이렇게 30조로 늘어난 거죠. 저는 지역화폐 추가 발행될 때마다 구매를 하는 편이었는데 10,000원짜리를 9,000원에 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금액 할인 효과가 크고요. 학원비 결제하거나 또는 대형마트 안 가고 저도 뭐 동네 마트나 시장 음식점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공공 배달 앱이 있어요. 거기서는 서울 지역 상품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그냥 신용카드 이런 거 안 쓰더라도 지역화폐 구매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이 금액이 좀 더 빨리 증액이 돼서 많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학원비가 뭐 한 달에 그래도 10만 원 이상씩 나가니까 그게 증액이 돼서 너무 기쁘고 또 같은 제가 혜택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동수당이 만 8세까지 확대가 돼서 너무 기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예.
어쨌건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민주당의 당대표 역할을 하면서 지금 이게 주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게 그렇다니까. 이제 이게 대통령이 바뀌고 이재명 후보가 혹시 대통령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 기재부가 예산 짜는 그 기본적인 권력이 저는 바뀔 거라고 봐요. 기재부 차관의 위세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국회에 가면은. 국회의원들 잭소리 못 하는 거지. 지역 예산도 따야 되고 해야 될 길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당들이 항상 수십 년간 해왔던 얘기예요. 기재부가 예산을 짜오면 저거 대폭 삭감하겠다 해도 많이 깎아도 1조를 못 깎습니다. 전체 몇백 조 중에서. 그게 현실이긴 한데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이재명 후보에 의해서 바뀐 거죠. 예를 들면 기재부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 6조에서 30조로 24조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 이재명 후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전 그런 부분 꼭 봤으면 좋겠고. 근데 문제는 지금 제일 중요했던 그 대장동 관련해서 개발이익환수법 상정을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깃장을 놓는 바람에. 이거 정말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당시만 해도 무슨 정말 큰일이 난 것처럼 이재명 지사를 그렇게 공격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상정 무산시키고. 이게 국민의힘 측이 반대한 이유가요. 숙려 기간이 필요하대. 이게 무슨 생곡이냐 이 새끼들아? 숙성시키게? 왜 그만큼밖에 환수 못했어? 왜 민간 개발업자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갔어? 뭐 개발이익환수법을 만들자고 하고 그때도 이재명 후보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개발이익환수법부터 통과시키면 되겠네 했더니 숙려기간이 필요하대. 사실은 지들이 해먹어야 되는 건데 이거 못 해먹게 막는 거잖아요. 이것만으로 난 저 정당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때그때 말과 행동이 다른, 말과 행동을 달리하면서도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오죽했으면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힘을 지지하냐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이렇게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자기네들의 입장을 완전히 바꾸면서도 숙려기간 뭐 이혼 소송합니까? 숙려기간 4주 뒤에 뵙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법안 상정은 또 막는 이런 행태. 그 국토위의 야당 의원들 누구누구인지 한번 볼게요. 김상훈, 김은혜, 김희국, 박성민, 송원석, 이종배, 정동만, 하영재, 심상정 이렇게 돼 있는데 저 김은혜 정말 놀라운 악질이죠. 놀라우신 분이죠. 국회에서는 뭐라고 막 폭로를 해. 그 기자회견으로 하세요. 면책특권 뒤에 가려서 설지 말고 기자회견으로 하세요.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쫑알쫑알 하는데 와, 나 진짜 저런 비호감들이 저기 앉아가지고요. 이 사람 재산이 얼마라고? 부동산이? 제가 조사를 했는데 저 의원들 중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정답은 김은혜입니다. 김은혜가 그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재산 순위 6위예요. 무려 6위. 그리고 126억 1,515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 토지는 1억 정도? 근데 2020년 3월에는 토지가 131억 4천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걸 처분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건물이 170억 5,600으로 건물로 좀 옮겨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기사는 나오지가 않아서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 국토위 야당 의원들의 재산을 다 찾아보니까 그 국토위 상임위원장이 이현승 위원장이 300명 중에서 26위고 그리고 김희국 의원은 61등이고 송원석은 22등이고 이종배는 73등이더라고요. 야, 다 100위 안에 들어요. 송원석은 기재부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돈 모았을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나 궁금하네. 건물이 42억. 야, 씨. 그리고 원래는 이 국토위 안에 박덕흠이 있었죠. 근데 박덕흠이 이제 떨궈져 나갔으니까 지금 평균이 낮아진 건데 사실 박덕흠이 있었으면 평균이 확 올라갔죠. 김은혜가 저번에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대장동에 쫓겨난 원주민들의 생각에 눈물을 흘렸잖아요. 진짜 훌륭하신 분이구나 진짜. 대장동에다 내가 땅을 샀어야 되는데 하고 눈물을 흘렸겠죠.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정당은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치인 행정인들 중에 역대급으로 뭔가를 환수했을 때 이걸 비리로 만들려고 했다가 왜 그것밖에 환수 못했어가 핵심이었잖아요. 더 하자라고 했더니 반대하고 있는 것은 언론이 조금만 살아있다면 저 정당은 지지율을 5%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러니까 얼마나 비열해요.
개발할 때는 민간 개발해야 된다. 공공 개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다가 개발 다 끝나고 나중에는 이재명 후보님을 비난하다가 그러면 법을 만들자고 했더니 또 법을 만드는 거는 발목을 잡고 어떻게 보면 참 한결같은 애들이긴 해요. 네. 일단 부동산 재산이 많은 사람은 국토위를 못 가게끔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원래 그렇죠. 네, 건물에 막 40억씩 있고 몇백억씩 있는 사람들이 국토위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지 자기한테 피해가는 법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종부세 반대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양평 그 개발 비리 같은 거 보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 저거는 뿌리 뽑아야 돼.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냐고요. 알겠습니다. 박찬호 작가님이 만든 우리가 이재명이다 한번 보여줘요.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을 합니다. 이재명을 합니다. 귀엽지 않아요? 이 캐릭터? 주말에 나갈 방송에 나오는 분이 만드신 거예요. 이 캐릭터에 일부러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하게 보이려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원팀이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을 합니다. 어쨌건 간에.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